저희가 안타깝게도 당뇨병을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혈당을 어느 정도 적절한 범위 안에서 조절하면서 이제 유지를 쭉 하는 게 이제 저희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내분비내과 이정민입니다. 당뇨병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 당뇨병의 정석, 당뇨병 약제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혈당 조절도 하고 비만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싹센다, GLP-1 수용체 작용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실 두 분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GLP-1 수용체 작용체는 싹센다로 조금 더 많이 알려져 있고 당뇨병 약제로는 아직도 조금 환자분들에게 친숙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먹는 약제가 아니라 주사제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주사제라고 하면 인슐린만 생각하게 되시는데요. GLP-1 수용체 작용체가 어떤 약제인지 저희 이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GLP-1이라는 게 사실은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으로 크게 통칭되고 있는데, 인크레틴이 이제 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거든요. 우리 밥 먹었을 때 주로 많이 나오는 그 중에 하나 잘 알려진 것이 GLP-1인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이제 몸에서 인슐린도 분비시키고 장 기능도 천천히 하게 되고 또 글루카곤이나 호르몬도 억제하기 때문에 식후혈당도 잘 조절이 되고 공복혈당도 잘 조절이 되고 또 체중도 많이 빠지는 그런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인크레틴을 이제 잘 활용해서 치료를 하고 싶은 것이 옛날부터 알려졌지만 거의 주사제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이제 좋은 주사제로 나와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장 호르몬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식을 섭취하면 들어오는 포도당이 작용을 하게 되고 공복혈당이나 식후혈당을 조절하긴 하지만 저혈당 위험이 없는 것이 굉장히 장점인 것 같은데요. GLP-1 수용체 작용체를 당뇨병 환자에게 쓸 수 있는 효과로는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GLP 호르몬은 여러 장기에 작용을 합니다.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소장에서 분비가 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쭉 내려가면서 췌장에 베타세포의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능을 촉진시켜서 혈당 조절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위장의 연동 운동을 저하시켜서 소화 속도를 좀 늦춰지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뇌의 포만 중추에 작용을 하여서 식욕을 억제하게 되어서 이제 체중 감소에 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싹센다도 결국 이 GLP-1 수용체 작용제가 이제 비만 치료까지 확대되어서 나온 제품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신장과 심장에 이제 보호 효과가 있고요. 뼈를 강화하는 작용도 있는 약제입니다. 교수님들 말씀 들으니까요. GLP-1 수용체가 저혈당 위험도 없고 혈당도 잡고 체중 조절도 되고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만능 멀티플레이어 같이 생각이 되는데요. DPP-4 효소 억제제라고 하는 것이 이미 경구약제로 쓰이고 있는데, 인크레틴 관련해서 그러면 그 경구약제도 체중 감소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원래 우리 몸에서 나오고 있는 호르몬이잖아요. 따라서 그런 것들이 좋은 효과를 보이니까 체중도 떨어지고 당도 다 떨어질 것 같은데, 안타깝지만 1, 2분 내에 DPP-4랑 효소에 의해서 거의 분해가 되거든요. 따라서 DPP-4 억제제는 효소를 분해를 차단을 해서 내 몸에 있는 인크레틴을 좀 더 오래가게 작용을 해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건 내 몸에 있는 것만으로는 체중 감소 효과까지는 기대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우리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GLP-1 유사체는 GLP-1 자체를 아예 주는데 그것은 DPP-4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거지 혈당을 떨어뜨린 것뿐만 아니라 체중 감소 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체중에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체중 감소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희는 항상 임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GLP-1 수용체 작용제 이제 이걸 활용해서 다른 약제와 비교한 연구들은 참여한 대상자 수는 100명에서 한 46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약제를 단독으로 쓰기도 했고 다른 당뇨병 약제에 병합해서 같이 병용한 경우 이런 연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은 1.1에서 3kg 정도 체중 감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체중 감소를 보여주는 다른 지표가 이제 허리둘레인데요. 당뇨병 약제 중에서도 체중이 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는 인슐린이나 TZD 계통의 약제와 비교했을 때 GLP-1 수용체 작용제의 경우에는 8cm까지 허리둘레 감소가 효과가 증명이 되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획기적인 약제를 맞기만 하면 될까요? 부작용이나 단점 같은 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GLP-1 수용체 작용제를 처방하기에 가장 이제 문제점은 주사제라는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인슐린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먹는 약을 조금 더 편해 하시는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작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작용하는 반감기가 긴 약제들이 개발이 되어서 이런 불편감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매일매일 기저 인슐린을 투여하는 환자들에게 맞게 기저 인슐린과 GLP-1 수용체 작용제가 같이 이제 믹스된 형태의 주사제도 현재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감을 줄이려고 노력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국내에 출시가 되진 않았지만 경구약제 형태를 또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중요한 부작용이 아무래도 연동 운동을 좀 저해야 하다 보니까 구역구토 같은 위장관 부작용이 흔하게 많이 발생합니다. 초반에 한 1, 2주에 특히 심하고 약제를 저용량으로 투여해서 점차 증량해 나가다 보면 한 2에서 4주 정도 되면은 보통 거의 불편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약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GLP-1이 나온 게 벌써 10년이 훨씬 이제 넘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엑스나타이드라 그래서 하루에 2번 맞는 그런 GLP-1 약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부작용이 구역질이 굉장히 좀 많이 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워낙 중요한 약제이다 보니까 많은 기술 발전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주사까지 나왔고요. 제가 많은 환자분한테서 사용해 보면은 사실은 1, 2주 정도 지나면 다 떨어지고 또 저용량으로 쓰게 되면 그렇게 부담이 없고 한 번 사용하게 되면은 환자분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서 다른 약제는 끊어도 이건 끊지 않으니까 너무 거기에 부담 갖지 마시고 워낙 또 기술이 발전되어 있고 이제는 경구용 약제도 나올 거니까 만족도를 가지고 또 많이 사용해 볼 수 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GLP-1 수용체 작용제를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환자분들이 있을까요? 동물 연구에서 이 GLP-1 수용체 작용제가 갑상선 수질암이라는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 특수한 형태의 암과 관련된 세포 증식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직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없기는 한데 그래도 저희가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갑상선 수질암의 가족력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처방을 저희가 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내분비 계통의 희귀 질환인 다발성 내분비 선종 환자에게서도 저희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분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GLP-1 수용체 작용체가 정말 큰 효과를 보겠다 하는 환자들이 어떤 경우인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과체중이고 경구 혈당 강화제를 여러 가지 병합을 하고 있는데 혈당 조절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근데 인슐린까지 쓰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아쉬움이 있는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가장 많이 권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GLP-1의 혈당 강화 효과 자체도 크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혈당이 높은 사람한테도 초기에 또 쓰는 것도 많이 권고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혈당도 상대로 적기 때문에 또 안전하게 쓸 수가 있는 점이 있고 또 하나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온 거는 심혈관 질환에 좀 문제가 있거나 콩팥 기능이 좀 먼저 있는 사람한테도 맨날 안전하고 좀 더 오히려 좋은 효과를 많이 보여준다는 연구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동반 질환 있는 사람한테서도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게 이미 권고가 되고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는 좀 더 잘 사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 대가께서 생각하시기에 좋은 당뇨병이 약제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 격리를 해주실 수 있을지. 제가 대가는 아니라서 저는 대가 꿈나무입니다. 저희가 안타깝게도 당뇨병을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혈당을 어느 정도 적절한 범위 안에서 조절하면서 이제 유지를 쭉 하는 게 이제 저희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쭉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약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게 저혈당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환자 안전의 문제도 있고요. 또 저혈당 경험하고 나면 당뇨병 약제에 대한 거부감이 또 막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혈당이 없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실 때 생각해보니까 전 대가는 아니고 저는 그 GLP-1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주사제라는 것 때문에 환자들이 이제 인식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한번 써보면 환자분들은 굉장히 만족해하는 약제고 혈당도 잘 떨어뜨리고 체중 감소도 좋고 저혈당도 없는다는 면에서 굉장히 안전한 약제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심혈관 질환에도 도움이 되고 콩팥이 나쁜 사람 도움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선입견을 줄이고 많이 써본다면 당뇨병 완치까지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당뇨 환자를 잘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주사제라는 거는 좀 선입견을 좀 내려놓고 선호를 해보면 좀 더 많은 도움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두 분 교수님을 모시고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는 인크레틴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체중 감소 효과를 동반해서 혈당 감소 효과까지 보일 수 있는 GLP-1 수용체 작용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